네,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용어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용어. 그래서 첫 번째 용어로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 유전. 부모의 형질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형질, 2번입니다. 형질은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야. 특성. 그러니까 뭐 완두콩 같은 경우는 뭐 모양, 색깔,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머리카락의 형태, 뭐 곱슬머리, 직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대립형질. 대립형질은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완두콩을 예로 들면은 완두콩 같은 경우는 모양이 딱 두 개로만 나타난대요. 무슨 모양이냐면 둥근 것, 주름진 것.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요거. 그러니까 한 가지 형질, 모양을 결정하는 형질 중에서 딱 두 가지로만 결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입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표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현형. 표현형.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혈액형 너 뭐야? A형, B형, 뭐 O형, AB형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 완두콩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둥근 모양, 뭐 주름진 모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번은 유전자형인데 여기서 둥근 완두콩은 유전자형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A형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AA와 AO. B형도 BB와 BO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유전자 구성을. 뭐 둥근 거 같은 경우도 이제 표시를 할 때 대문자 R이나 뭐 대문자 R, 소문자 R, 주름진 것은 소문자 R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표현형을 유전자형으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면은 유전자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수분. 네, 자가수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가수분은 이제 꽃에서 주로만 일어나는 일인데, 같은 꽃에 들어있는 수술과 암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수술에는 뭐가 있냐면 꽃가루가 있어요. 꽃가루. 그러니까 이 꽃가루, 꽃 안에 있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어디에? 같은 꽃에 있는 암술에 묻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수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정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7번 타가수분. 타가수분은 다른 두 꽃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한 꽃에 있는 꽃가루,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다른 꽃에 있는 암술에 문지르는 붓는 행동, 붓는 현상들을 우리가 타가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번 순종, 9번 잡종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형제를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표현형에서 완두콩이 주름졌냐 둥그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모양을 결정을 할 때 둥근 모양의 유전자 형이 대문자 R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주름진 모양이 소문자 R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독립법칙이 적용이 되면은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것들 역시 순종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문자알과 이 Y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요, 서로서로 독립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잡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둥근 모양의 완두콩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대문자를, 소문자를 구성되어 있는데 둥근 모양이 나타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게요. 맨델은 완두콩을 심어서 실험을 했는데 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 첫 번째, 기르기가 쉬워.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 이거를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은 한 20년 이상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이와 부모님 나이 생각을 하면 돼. 그 정도가 한 세대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은 한 30살? 30년?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두콩은 그거보다 훨씬 짧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한 명 낳을 때 10달을 걸려요. 대략적으로. 근데 완두콩은 자손의 수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기르기도 쉬워, 한 세대도 짧아, 자손의 수는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에 유리하냐면은 이게 통계적인 해석에 유리한 거야. 통계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 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통계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완두콩을 탄생을 시키고 걔네들을 분류를 한 거지. 무슨 모양, 무슨 모양. 뭐 색깔도 분류하고 모양도 분류하고 이러면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그리고 두 번째,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것. 형질이 형질이 뚜렷하다라는 말. 뚜렷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 딱 정해진다라는 얘기야.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초록색 아니면 녹색.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통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사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던지면은 1부터 이제 6까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6번 던졌어. 그러면은 주사위 한 번 나옵니까? 경험적으로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얘를 6분의 1로 맞추려면,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인 걸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많이 던져야 되죠. 그래서 뭐를 올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자가수분 그리고 타가수분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원하는 대로 교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교배가 가능. 네, 이 말인데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자가수분, 타가수분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자가수분은 이제 뭘 자가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그루, 그러니까 같은 식물 안에서 한 그루가 뭐 완두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꽃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을 텐데 이런 같은 그루 안에 달려 있는 꽃 안에서 수분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가 수분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유전자형이 같아요. 같다. 타가 수분은 유전자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근데 같은 걸로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타가수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전자형이 다른 걸로 교배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mendel이 알아낸 유전 원리
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네, 우열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말로만 일단 해보면은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계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일대에는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 잡종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히게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대립형질이 뚜렷한 걸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열의 원리 이제 보면은 우리가 순종이면서 둥근 완두콩 그리고 순종이면서 주름진 완두콩 이 두 가지를 교배를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네, 둥근 모양과 주름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둥근 완두콩인데 순종인. 그 둥근 유전자인데 순종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종이면서 주름졌으니까 소문잘, 소문잘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두 개를 교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두콩 주름져 있는 거랑. 그러면은 이때 생체세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분리가 이렇게 돼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지. 여기서도 오른쪽도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얘의 모양이 중요한데 얘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었냐면 둥근 모양이라는 거지. 주름진 게 아니고 두 개가 섞였는데 주름진 게 나타나지 않고 둥근 것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중에서는 뭐가 우성이냐? 얘가 우성인 거죠. 얘가 열성인 거지. 그러니까 순종인, 대립형질이 뚜렷한 순종인 두 개체를 교배를 시켰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둥글다.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둥글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둥글지 않은 주름진 것이 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열의 원리를 정리를 했고요. 네, 두 번째 거는 뭐를 할 거냐면은 분리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분리법칙.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우열의 원리 할때 순종인 둥근 완두콩, 순종인 주름진 완두콩을 교배를 해서 잡종인 둥근 완두콩. 그래서 둥근 것이 우성, 주름진 것이 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자가수분을 시켜요. 얘가 이제 잡종 1대인데 자가수분을 시킨다라는 말은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교배를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잡종 2대의 것들이 나타나는데 잡종 2대 생식세포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생식세포 어떻게 나올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대문자 두 번째로는 소문자 중에 하나가 결합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생식세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대문자 소문자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는요. 결국 누구한테 받은 거냐? 얘한테 하나 받은 거지.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결합이 돼서 자손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길 때 보면은 대문짤, 소문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경우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결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굳이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대문짤, 소문짤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현형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표현형.
얘 둥근 거예요? 주름진 거예요? 둥근 거지. 얘도 둥근 거. 얘도 둥근 거. 얘는 주름진 거. 그러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율은 3대 1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유전자형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자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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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비율이 대문자를 하나, 두 개 대 하나, 1대 1대 1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뭐 순종과 잡종 이것도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순종 대 잡종. 몇 대 몇일까요? 순종이 몇 개일까? 잡종부터 볼게요. 잡종 몇 개입니까? 이게 두 개죠. 순종은 얘하고 얘네요. 그래서 1대 1이 나옵니다. 순종 대 잡종의 비율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 결과를 여러분들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결과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 사실이 중요해. 요거. 한 완두콩은 생치세포를 몇 개를 만드냐면은 두 개를 만드는데 얘하고 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완두는 생리세포를 두 개를 만든다. 얘하고 얘를 만드는데 그 비율은 1대 1이겠죠. 동등하게 만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하고 동등하게 1대 1의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 개 중에 하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분리법칙은 뭐예요?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원리래. 분리법칙 하면은 요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거.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분리법칙에 의한 결과물이고요. 분리법칙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 요거. 이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얘는 이제 하나의 개체니까 체세포겠고요. 체세포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생시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일으키면 이 세세포 중에 생시세포는 하나만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분리됐던 것이 다시 새로운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개체를 만들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리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